오늘 밤 20대 연구소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20대들은 왜 공무원에 도전하는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만 20대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곳이 없는 것 같아서요. 오늘 그 20대들을 만나고 그들의 생각을 연구해 온 분 있죠. 사회학자 오찬호 작가님.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공무원 열풍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이걸 그냥 20대의 시각에서 20대들의 입장에서 얘기해 주는 곳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또 20대들이 화가 나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 인간의 생애를 바라볼 때 20살이 넘어가는데 이제부터 굉장히 다양한 것을 꿈꿔야 되는 시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시험 준비해. 공무원 시험이 최고의 안정성이야 라는 이야기를 너무 빨리 듣는 거죠. 지금의 20대들은. 그래서 이제 20대 입장에서 이해를 한다라는 것은 도대체 우리 사회가 어떠하길래 내가 이제 성인이 되었는데 내 진로는 이렇게 결정되는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좀 그들의 입장에서 이런 사회 열풍을 좀 굉장히 비판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엇보다 그들의 입장에서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 20대들이 왜 공무원에 도전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20대 연구소에서 4명의 공시생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28살 정상우라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었고 현재는 공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입니다. 25살 범문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임용고시를 준비 중입니다. 저는 22살 지금 5급 일반 행정 우준우라고 합니다. 24살 일반 행정직 7급을 준비하고 있는 문건우입니다. 어차피 노예가 될 거면 알아서 설명해 주시겠지. 혼자 공부하는 사람들은 불면증이 많이 오거든. 맞아. 왜냐면은 정신은 필요한데 몸은 안 필요하니까 진짜 뻥치고 자다가 울었어. 나는 잠이 안 오는데 그러니까 나는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보냈는데 이 잠 안 오는 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 어떡해. 이렇게 교실 있으면은 빽하게 해주고 저 앞에 진짜 선생님은 강사는 요만한데 저 뒤에 이렇게 화면이 공유가 되는 스크린들이 이렇게 있어. 행정직은 거기서 딱 2명 된다는 거야. 맞지? 나는 그걸 너무 보고 약간. 근데 그때 나 어떻게 했냐면 그냥 하루 종일 굶었어. 나 어떻게 했냐면은 굶는 건 그냥 아예 안 먹고 그냥 공부만 계속하는 게 뭐라고 하지? 진짜 뭐 배고픔에 상응하는 고통을 줘야 이제 그런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너 되게 피곤한 스타일이다. 너 되게 피곤한 스타일이다. 되게 재수했는데 전에 합격했던 학교보다 많이 떨어져서 학교를 와가지고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한 컴플렉스가 좀 있었는데 좀 좋은 학교 다니는 애들이 뭘 준비하나 보니까 5급 공무원 준비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아이씨 뭐 나도 해보자 약간 이런 느낌. 별 생각 없어. 별 생각 없이 준비하니까 별 생각 없이 끝나더라고. 진짜 워라밸 이 좀 보장되는 직업이 아무래도 나한테도 좋고 나의 애들한테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어디 대학 나왔어? 저 여기 대학이요. 그러면 괜찮게 나왔네. 그러면 무슨 과야? 철학과야. 그때부터 그냥 사람들이 정색을 해버려. 특히 어른들은. 그럼 일단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해. 그럼 나중에 뭐 어떻게 하고 살 거야? 이러면 공무원 시험이야. 그래서 얘가 정신이 있구나. 그리고 뭔가 시험은 점수가 딱 나오니까 세상 공정해 보여. 맞아. 그런 것도 진짜 있어. 학벌, 전공, 학점 이런 거 없이 그냥 한번 하니까 공정하다라는 이미지가 확 있잖아. 낙하산 그런 거 없이 그냥 정말 내 능력대로 할 수 있으니까. 어차피 노예가 될 거면은 그 회사의 노예보다는 국가의 노예가 된다는 사람들 많아. 실패를 했더라도 너가 뭐 몇 살이든 너의 성별이 어떻든 너에게 기회를 줄게 이런 느낌이야 공무원. 맞네. 이렇게 공무원 시험이 수많은 20대들에게 20대들이 여기 주력하게 된 배경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일단 제가 예전에 책을 쓸 때 좀 인터뷰를 할 때 느꼈던 그 느낌을 그대로 받았는데
오늘도 이제 저 얘기를 할 때 그래도 이 공무원 시험이라 그러면 뭐 공직에 대한 뭐 열의, 뭐 국가에 대한 빈말이라도 뭐 어렸을 때부터 내가 꿈꿔왔던 이제 뭐 내가 대통령을 꿈꿨고 이제 그런 이제 조각들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불안해, 개인에 대한 어떤 공포 이것으로부터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한 직업을 선택하는 어떤 큰 집단이 아주 위기에 몰려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러니까 위기감 때문에 선택하게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 때 불안한 이유가 여기서 공정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공정성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내가 나오네요. 공정하게 과연 저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일자리라든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공무원 시험에 책을 냈을 때 누가 리뷰를 달아주셨는데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달아주셨냐면 페어플레이가 없는 세상, 패자부활전이 없는 세상에서 마지막 도피처를 찾은 청춘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제 굉장히 특히 여기서 그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떤 뭐 지방의 대학을 가게 되면 그 친구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왜 준비하고 있지 않는지를 해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 그러니까 너 도대체 뭐 하려고 지금 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학교 열심히 다니고 수업 듣고 하고 있는데 놀고 있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까 나왔지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으면 그래도 정신이라도 제대로 박힌 사람으로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우리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뭐 스펙으로 대기업 갈 수 있겠어? 이런 이제 공포가 굉장히 많고 실제 제가 이제 만나본 친구 중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지방에서 열심히 대학을 다녔어요.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자기는 컴플렉스도 없어요. 그래서 막 대기업에 면접을 보러 가고 했는데 기업에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아니 그 대학 다니면서 왜 편입도 안 했냐고 그 편입도 안 한 거는 그 준비 부족 아니냐고 열정 부족 아니냐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거는 100분의 100문제 치는 이 시험이다라는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네. 그 우리나라가 유독 이렇게 공무원 열풍이 심한 이유 이런 걸 자꾸 20대들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일단 그것이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선생님 말씀 들으면 들고 이게 우리 사회가 만들어놓은 위기의 그 근본 원인이 있는 거니까 20대는 아무 잘못이 없죠. 그러니까 20대한테 저는 이제 이런 이제 열풍이 있을 때 가끔 언론사에서 이제 오피니언 리더를 찾아가서 뭐 열풍의 해석을 원하잖아요. 네. 그때 맨날 하는 이야기가 뭐 젊은이들이 뭐 안정만 추구하려고 그러고 뭐 안빈낙도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안빈낙도를 할 수 있는 너무 이제 너무너무 도대체. 그거는 진짜 기만적인 거고 이게 구조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이제 공무원이 아닌 일자리의 문제점이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했던 공정하지 않다라는 것은 내가 대기업은 못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중소기업에서 받는 대우가 내가 하청업체 갈 수 있어요. 근데 하청업체에서 받는 대우가 이 정도 격차여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세상에서 그 공무원 시험이 국가직을 5,000명을 뽑으면 22만 명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2% 정도가 이제 합격을 하는 건데. 저 앞에 스님 요만하게 보이는 데서 여기서 2명 된다라고. 네, 그렇죠. 네, 그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거죠. 그거는 이 친구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열정을 가지고 청춘을 지금 바치고 있는 거예요. 꿈이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고 모든 에너지를 여기에다 쏟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기성세대가 반성을 해야지. 이걸 가지고 뭐 요즘 애들은 꿈이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그거는 정말 끔찍한 그러니까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어른이죠. 그런 분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열정이 없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마치 그런 오피니언 리더도 아니죠. 사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거는 마치 꽉 찬 아침 출근 버스를 보고 야, 그 시간 좀 돼가지고 서로 나눠 타지? 왜 저렇게 한꺼번에 타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30분 거잖아요. 일찍 나오면 편하게 갈 텐데 이런 얘기하는 거죠. 예, 진짜 알겠습니다. 저기 우리 사회에 던지고 싶은 이야기, 그러니까 20대들이 공시생분들이 우리 사회에 던지고 싶은 이야기를 한번 또 들어봤는데요. 영상 함께 또 잠깐 보시겠습니다. 내가 공무원 시험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돈이야. 집세, 생활비, 뭐 거기다가 강의비도 그렇다 치고 거기에 교재비. 진짜 그래서 나는 그 돈과 막 그런 게 나는 공무원 시험에서 너무 그게 스트레스였어. 그래 그런 것도 있잖아. 막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막 되게 뭐야 뭐 안 되면 빨리 접어라 아니면은 뭐냐 너도 결국 그렇게 됐구나 우리나라 사회가 어렵구나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되게
막 마치 그러니까 내가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거를 되게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처럼 얘기하는 게 좀 슬픈 것 같아. 그게 좀 맞아. 그 공무원이라는 거 마저도 꿈이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그렇네. 내가 현실이랍시고 채택한 게 요즘 세상에는 꿈이 돼버리는 거야. 우리는 여기서 결혼하고 자기 집 사고 차 사고 애 키우는 게 꿈이야. 진짜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조차도 꿈이 돼버리는 것 같아 진짜. 내가 이거를 실패했을 때 그냥 플랜 B, 플랜 C 이거를 마련하기가 되게 어렵다. 플랜 B 엄청 없어 진짜. 대안이라 해봤자 7급 준비하면 9급이고 5급 준비하면 7급이 뭐 대안이 되는. 그치. 공무원이 입학고시 대안이 준비하면 되는 행정고시 그런 하고 막 이런 거. 고시 돌려받기. 그렇지. 일단 초수에 합격을 하는 걸 목표로 한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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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촌이라 불러도 됩니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얘기는 들어줬으면 좋겠다. 내가 뭘 한다 그러면은 내가 뭘 준비한다 나는 뭘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그건 니는 그렇구나라고 하면 되지. 그래 요새 애들이 공무원을 많이 준비하는구나. 세상이 진짜 어려운가 보다. 요새 애들이 정말 안정성을 중시하나 보다. 그래서 막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켜봐 주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좀 그렇게 좀 어른들한테 부탁하고 싶고 주변 사람들 부탁하고 싶습니다. 밥 먹어? 사실 밥 먹어보다 더 좋은 말은 없죠. 밥 먹어보다 좋은 말은 밥 사줄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밥 먹어도 낫지 않나요? 제가 4명 할 때는 그 커피랑 햄버거 키트 쏠게요. 어때요? 괜찮다면. 잘하면은 여기 이런 게 인생의 주인이 아닌가. 김재동 선생님 저희한테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거부터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그 말은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네. 그렇게 현실에 안주하냐라고 이야기하는 어른들이 그 현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삶을 사는 현실을 꿈처럼 만들어 놓잖아요. 오늘 4명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뭐 기성세대라고 일컬어지는 제가 배운 것은 7글자네요. 닥치고 기프트콘. 오케이, 그렇게 할게요. 잠깐 같이 뭐 여기는 잠깐 나왔지만 꽤 오래 이야기를 나누고 보기도 했는데요. 닥치고 기프트콘이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프티콘을 계속 이제 누적되어 받다 보면 이게 또 이게 부담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원하면 그쪽에서 원할 때. 네. 이거 근데 공무원이 되면 청년들이 처한 문제가 이게 해결이 됩니까? 설마 그럴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이게 공무원이 되는 사람은 늘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먼저 이제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네. 실제로 이 영상에도 나왔지만 뭐 생활비 걱정 이런 것도 하지만 이 공무원 시험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 공무원 준비 기간은 어떤 스펙도 되지 않아요. 네. 공무원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100분은 100문제 문제 푸는 공부를 하는 건데 어디에서 그것을 활용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7, 8년 정도 지나면 저임금 노동으로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뭐 이제 공무원이 열풍이라는 것은 그만한 어떤 계속 저임금 노동자의 청년층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이렇게 공부를 하고 공무원 사회를 가잖아요. 근데 우리 공무원 사회가 무슨 그렇게 열려 있고 시대의 변화에 이렇게 민감한 조직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들어갔는데 너무나 실망을 하고 너무나 큰 이제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퇴사하는 그런 공무원들도 최근에 많이 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게 실제로 우리 사회가 공무원을 꿈꾸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약간 정책이 공무원을 꿈꾸는 20대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네네. 우리 사회 전체를 그렇게 그렇죠. 그죠? 그렇게 네. 바꿔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이제 택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공무원이 누가 되면 그것을 이제 구제받는다라는 식의 접근을 해서는 이 구조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겠지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기성세대들이 할 일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네네. 네, 우리 세대가 만들어 놓은 장애물들을 치울 노력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20대들을 판단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 요 지점이 우리나라가 뭐 성장도 많이 했지만 지금의 이 공무원 열풍은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묻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성세대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뭐가 있을까요? 뭘 해야 될까요? 이제 과거에 이제 하면 된다라는 그런 패러다임이 이제 시효가 만료되었고 네. 우리가 이제 죽도록 노력해서 겨우 평범해지는 이 사회 구조를 이제 바꿔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평범하게 사는 사람일지라도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살 권리가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뭐 경제 정책, 사회 안전망 정책,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거시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게 그런 세월이 누적되다 보면 조금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죽도록 노력해서 겨우 평범해지는 사회는 되게 또 가슴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말. 지금 아마 우리 청년들이 느끼는 가장 가슴에 와닿는 말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신청곡 하나 받겠습니다. 네, 오늘 성장기에 가장 좋은 노래라고 제가 생각하는 넥스트의 해에게서 소년에게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이 민주당의 20대 지지율 하락 이유를 전 정부에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탓인 거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홍익표 의원은 지난 정권의 반공교육 때문에 20대가 보수적이라는 말을 했고요.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20대가 정치인들의 판단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런 식으로 치면 4.19 때 일어났던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요.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치인 여러분들이 20대가 여러분들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 20대가 여러분들을 판단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엄한 데서 자꾸 원인 찾지 마시고요. 본인들이나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20대들이 할 수 있을 얘기일 것 같아서 20대들의 얘기 전해드렸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공정하지 못한 사회에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20대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기성세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밤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하고 하루 종일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머리는 아픈데 몸은 덜 피곤해서 그걸 죄책감을 본인에게서 찾는 청년들이 단잠을 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기다립니다. 오늘 밤 김재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